어젯밤 9시까지 7,4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확인돼 오늘 발표할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9,0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검사 양성률 역시 국내 코로나19 발생 뒤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증강에 맞서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실리콘 공장에서 불이 나 1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상가에 불이 나 한때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YTN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인 회의 백의종군 선언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9,000명 안팎까지 급증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검사 양성률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7,437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3,300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15일의 7,848명인데 41일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9,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통상 주 초반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도 줄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주말 효과도 사라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발생 시에는 방역, 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는 검사 양성률도 3%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중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세워진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 전파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근을 하게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좀 필수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맞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다음 달 초중순에 2만 명대로 증가하고 특별한 방역 조치가 없으면 확진자가 앞으로 1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잇따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내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게 목표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하기로 했는데 자칫 통제력이 느슨해져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과 안성, 광주광역시와 전남 등 4곳입니다. 일찌감치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 환자가 급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권역별 오미크론 검출률을 봐도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강원 순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핵심은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집중해 피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관리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격리 기간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오미크론의 잠복기나 감염 기간이 델타보다 짧은 만큼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고 의료체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통제력이 느슨해져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그런 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보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이제 그런 지역사회에 이제 소리 없는 전파나 대규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PCR 검사 여력 등을 고려해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군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PCR 검사 인력을 기존의 3배로 확대하고 올해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중인 오미크론 확산에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부대 역학 조사관을 기존 대비 3배로 늘려 350여 명을 국군 의무학교에서 양성합니다. 민간에선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인력 보강과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며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 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격리자가 늘면 군내 격리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시설 임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휴가 통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방역 역량을 초과하면 고강도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시행하지 못한 예비군 소집 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상 1월 말 전후로 시행 방침을 발표해 왔지만 발표 시기를 미룬 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해외 파병 부대의 경우 먹는 치료제 보급이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긴급 항공 택배로 전달하고 추가 접종도 서둘러 마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설 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동 자제와 3차 백신 접종,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연휴 기간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본인이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출발 전에 3차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폐지 검토에 들어가는 등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선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6살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고강도 대응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최근에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Se fâche, s'énerve, mais en fin de compte, nous ne sommes pas des scientifiques. Nous essayons de nous protéger. Nous essayons de protéger aussi les autres. C'est ça qui est important. 독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840.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그린패스라 불리는 방역패스 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증명서보다는
항원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은 개막식 리허설을 마쳤고 외국 선수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폐쇄루프 안에서만 벌써 약 8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다 베이징 시내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을 발랄한 율동을 뽐내는 어린이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개막 10여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최종 리허설에 4천여 명이 참가해 호흡을 맞췄습니다. 공연에서는 자연과 스포츠의 아름다움 그리고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이 표현될 예정입니다. 我们反映出浪漫。如果在一个大型的一个开幕式上，我们反映出一种浪漫的情怀，其实就是文化自信最好的一个表现。 선수들의 선수촌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6개국 선수단의 선발대가 숙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기장과 숙소 등 한정된 구역, 이른바 폐쇄 루프 안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北京、延庆和张家口3个赛区的冬奥村预开村，冬奥会各项筹备工作进入了全力冲刺阶段。 하지만 폐쇄 루프 안에서 벌써 약 8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항 검사 과정에서 43명의 양성이 나왔고 숙소와 경기장 등에서 35명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후원사나 대회 업무 관련 요원들이지만 선수단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폐쇄 루프 바깥인 베이징 시내에서도 최근 10여일 동안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전원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증강에 맞서 동유럽 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보도에 이광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덴마크는 구축함 한 대를 발트해에 보내고 F-16 전투기들을 리투아니아에 보낼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군함을 지원하고 불가리아에 전투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루마니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침공 위협이 가시화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Intelligence is pretty gloomy on this point. There is certainly a large, very large array of Russian forces, and we hav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과 발트의 나토 회원국에 전함 항공기와 함께 병력 수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서부에 주둔한 군사력을 동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re united. We are showing an unprecedented unity about the situation in Ukraine, with a strong coordination with the US. 러시아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러시아 군이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등 러시아 요구와 관련해 극적으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등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소식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루블화는 전날 종가보다 달러 대비 1.9루블 오른 달러당 79.3루블에 거래됐습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79루블 선을 넘은 건 지난 2020년 11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도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9루블을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GTX 신규 노선으로 경기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성남에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고 다시 한번 새 정치를 다짐하면서 큰 절도 했습니다. 최측근 7명은 이 후보가 당선돼도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화장실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소년공 시절을 떠올리며 시작한 연설에서 시종일관 흐느꼈습니다. 가족사와 얽힌 이른바 욕설 논란을 거듭 사과했고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예정이 없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는 사과와 함께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쇄신 의지에 발맞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586 그룹 용퇴론 등 추가 쇄신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이 후보는 측근들의 결단을 반성과 새 시작의 뜻으로 평가하면서 이른바 586 정치인들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분들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후보는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며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성과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묘수가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YTN에 출연해서 인적 쇄신은 최대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제안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집중 유세를 마치고 YTN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경기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유세 중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고 제 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먼저 보내버렸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처참하고 제가 현장에 갔더니 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났던 거죠.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자신과 가까운 7인회 인사들이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안타깝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당내 586 그룹의 용퇴 등을 자신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적 쇄신 노력은 국민이 원하는 최대치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그만해라, 그만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협상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강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후보가 말로만 추경을 하겠다는 걸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볼모로 정치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해서 상대방을 증오하게 한 다음에 내가 표를 얻겠다 이런 정치는 그건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망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만큼 원천 봉쇄 수준의 대응은 무리가 있다며 김부겸 총리에게 방역 완화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완화는 제가 총리한테 직접 부탁을 좀 드렸어요. 9시 너무 심하다. 세 차례 그 백신 주사 맞은 경우는 그 시간을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 대선에서 지면 자신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발언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다시 열릴 거란 우려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이 이어지는 것엔 국가 운명이 비선이나 비과학적 영역에 영향받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를 통해 공개된 굿 관련 발언에는 또 사과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선제 타격론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던 윤 후보가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날을 세우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불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벌인 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이어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인 이른바 킬체인 확보를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정구급 연합연습 정상 시행과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도 공약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당내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측이 구술했다고 발언한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해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공영방송이 뉴스를 통해 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제기된 등판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발언 관련 논란에는 신속히 고개를 숙여 공방을 막고 보수 진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이슈에는 강경 발언을 내어놓으며 지지율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사흘째 경기도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농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어 가평과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을 민생 탐방 버스를 타고 훑으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민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이 후보는 심야 뉴스에도 출연해서 국정 운영 비전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서 자세히 답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환경과 농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유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를 주제로
환경과 농업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에 참석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힙니다. 오후에는 체육인 대회에 참석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방문하며 체육계와 접촉면을 넓힙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망원역에서 출근 캠페인을 한 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 직접 참석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향후 대선 전략을 숙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동안 회동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 의원 사이 갈등이 빚어진 직후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간단한 덕담을 나누고 자신의 책을 건넸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팀장 A씨가 당시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공사가 일부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반박성 메일을 받은 뒤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크게 질책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개발사업 2처장 이모 씨는 공모지침서를 봐달라는 고 유한기 전 본부장의 요청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추가 이익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지만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과 고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 이관을 지시했지만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이 2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함께 곽 전 의원을 추궁했는데 곽 전 의원은 위법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밤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비닐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기숙사 건물에 있던 종업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폐비닐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 10시 40분쯤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목조로 된 휴양림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방문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체험장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진화돼 소방주산 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저녁 7시쯤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과 2층에는 음식점과 태권도장이 입주해 있고 불이 난 3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람 없어가지고. 경찰과 소방은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에서 어제 오후에 난 불이 1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실리콘 재료에 불이 붙어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그제 오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사고 복구를 위해 절단기로 철거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인화물질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2시간 동안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서울 다세대 주택 외벽이 갈라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서울 금천구 독상동 3층짜리 주택에서 외벽이 기울어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금천구청은 3층 베란다의 금이가 15도 정도 기운 상태로 현재 안전조치 중이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일부가 기울어지면서 붕괴 우려로 해당 건물 주민 12명과 옆 건물 주민 21명 등 모두 3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청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대피한 주민들의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무수한 가축이 매몰 처분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은 이들이 바로 가축 방역 노동자들인데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의 업무상 재해가 국내 평균의 15배나 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집단 파업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송아지 목에 줄을 겁니다. 가축 전염병 검사를 위한 체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낌새를 느낀 송아지가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만 한 사람이 제압하기엔 힘이 붙입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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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이런 가축 검사 과정에서 다치는 방역사들과 검사원들이 많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덩치 큰 가축한테 들이받치는 건 예산일이고 주삿바늘에 찔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큐열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가축방역본부 노조 자체 조사 결과 업무상 재해 비율은 7.4%, 국내 산업 평균의 15배를 넘습니다. 황소한테 정랑을 한번 가격돼 갖고서 한 5, 6m 쭉 올라갔다가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부를 안 먹었는데 그 이후로 완전 소들이 겁나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량마저 살인적입니다. 특히 방역사는 전국에 500명도 채 되지 않지만 맡아야 하는 가축은 2억 4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방역사 1명당 48만 마리를 맡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런저런 악조건에 무기계약직인 이들의 평균 재직 연수는 5년 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가축 방역사들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축 방역 국가에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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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자체도 위험한데 2인 1조 근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 인력 1,800명을 투입해 가축 방역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현장 운영과 운영에서 좀 차질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제 방역지원본부 그 분들한테는 처우 개선을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다만 가축 방역사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보름 연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계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셈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제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장 씨가 순찰차에 탄 뒤 경찰관의 머리를 3개 때려 경찰관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지난해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신고가 접수된 서울 성수동 D타워 서울 포레스트의 진동 원인은 공진 현상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D타워 시공사인 DLENC는 건물에서 발생한 진동 원인과 관련해서 내외부 발생 진동 주기가 건물 고유 진동 주기와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이른바 공진 현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당시 공진 현상보다 60배 강한 진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돼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시공사 관계자 10여 명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3도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 곳곳에 진눈깨비가 흩날리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눈비는 아침 사이 점차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영상 2.3도, 대전 4.2도, 대구 1.7도, 부산은 4.9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와 경남,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내리는 눈비가 얼어 곳곳에서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환자가 9,0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대응 체계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YTN에서 7인 회의 백의종군 선언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면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2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별도로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주가 됐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24시간 멈춤 없는 구조와 아파트 상층부의 정밀 수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7,4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9,0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치는 지난달 15일에 7,848명입니다. 오미크론은 기존 우세종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는 당분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오미크론 변이 검출 비율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조만간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시 백오동에 있는 주점.
지난 17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점 직원과 방문자 등 500여 명을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9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주점입니다.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지만 주변으로 식당이 밀집해 있는 데다 건물 안쪽으로 유동인구도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차로 15분 거리인 인근 시흥경찰서에서도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지난 21일 경무계 소속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직원 709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2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업무가 최소화됐고 출입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확진자 때문에 지금 조회가 민원이 아예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멀리서 왔는데 업무가 안 된다니까 헛걸음한 거죠.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90%에 육박하는 경기 평택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 관계자들의 연쇄 감염에 이어 요양원에서도 78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엔 경기 지역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기 평택과 안성에서 시작된 오미크론 유행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금 검출률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도 현장 상황은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는 거의 90%가 오미크론으로. 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 비율은 41.2% 수준. 전염성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동 인구가 급증하는 설 연휴가 수도권 확산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대응 체계 신속 전환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총리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 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검사 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의 정보를 충분히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 협력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설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설 연휴 이동과 만남이 오미크론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 설을 안전하게 보내야만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차분하게 설 명절을 보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불가피하게 고향을 찾는다면 3차 접종을 마치고 출발 전 꼭 진단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일상 복귀 전에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순방 이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빠르면 이달 말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일주 만에 2배 가까이 늘며 결국 50%를 넘겼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체계가 델타 변이 기준으로 하루 확진 13,000에서 14,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위중증 위험이 낮아서 대응 여력은 더 커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잠복기와 감염 기간이 짧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진단 검사 체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1월 26일부터 4개 지역이 우선 적용되고요. 나머지 전국 확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는 감염됐는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초기 감염 시에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경우는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항원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환자가 여전히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는 PCR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된다. 아직 검사 역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PCR 검사로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격리해 확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의 핵심인 동네 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치료 역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방역 체계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거라며 확진자 폭증과 피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팬데믹 2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태를 조명합니다. 정신병동이 통째로 감염되고 7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원인. 당시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은 국가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가 숨지면서 정신병원이 사실상 통째 감염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사망 사례 가운데 6명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퍼진 바이러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2월 26일 청도 대남병원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토사물이라든지 구토는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치우지는 못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환자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어떤 재난 수준의 이제 그런 조금 처참한 상황이었죠. 정신병동 입원 환자 103명 가운데 101명 감염, 7명 사망.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 대응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김장 비닐봉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수 코팅된 것도 아니고 비닐봉지에 박스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방호복을 일단 다 벗고 그 비닐을 나서는 순간 거의 손소독제로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찝찝하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 없이 증상별 대응 방침도 없이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아래 방치됐습니다. 그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한정돼 있는 것에 몰아놓는 거는 굉장히 죽음의 그 방역이었죠. 그러니까 방역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조치를 했던 거고요. 감염병 환자들을 받을 공공병원은 없었습니다. 대구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이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호트라는 것은 그분들을 놔두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라앉는, 서서히 가라앉는.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 세월호 가라앉듯이. 결국 감염병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 죽음의 병동에서 환자들을 꺼낸 건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었습니다. 제가 다 뺍니다. 다 빼도록 합시다. 차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도의 눈빛은 아, 해결됐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이제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의료라고까지 다 싸잡아서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의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행정 대응이
가져온 부분이 의료 대응의 이런 취약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2년 전 청도 대남병원의 비극은 위급 상황에서 이른바 컨트롤타워, 즉 국가의 부재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튼튼히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권 내 인적 쇄신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그만하라,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 YTN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쇄신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과 관련해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모른 상태에서 들었다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국민에게 사죄하고 신뢰를 드린 측면에서 잘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순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경기도 성남 상대원 시장을 찾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서민들의 삶이 투영돼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년을 싸워 악착같이 성남 시민 이익을 챙겨줬는데 그걸 뺏어먹으려던 집단이 자신을 비난한다며 얼마나 억울한지 피를 토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경기도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양평 라운마당에서 국민의힘을 산적대, 도적에 비유해 산적대들이 훔친 물건을 동네 머슴이 도로 빼앗아놨더니 자신을 나쁜 놈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 이천 유세에선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민간 사업자들이 LH가 개발을 포기한다는 걸 미리 알고 대장동 땅을 샀다면서 포기하게 할 힘이 국민의힘 권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외교 안보 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굿 관련 발언에 대해서 마음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되면서 등판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고 참 이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이미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들어가고 있고 아마 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의 7시간 녹취록에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구술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가볍게 대화하던 중 건성으로 답하다가 나온 말로 보인다며 두 분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둔했습니다. 네, 4일째 PK 지역을 순회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워진 사람들이란 주제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관악구 고시촌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첫 모델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가장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광역 경제권들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가 얼마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작동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대선판을 휘덮고 있어서 지워진 이름들 이번 대선에서 호명되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에 이슈로 올려놔서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치의 손길이 가야 되거든요. 4일째 경기도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차기 정부의 농업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어 가평과 남양주, 하남, 구리, 의정부 등 경기도 전역을 민생 탐방버스를 타고 훑으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민심 공약에 주력합니다. 이 후보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수건 사업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앞세워 표심을 자극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환경과 농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 살게를 주제로 환경과 농업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 체육인 대회에 참석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힙니다. 오후엔 체육인 대회에 참석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방문하며 체육계와 접촉면을 넓힙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망원역에서 출근 캠페인을 한 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 직접 참석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향후 대선 전략을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증강에 대응해 동유럽 내 방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각 24일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 병력에 추가적인 선박과 전투기를 보내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내와 주변에서 러시아가 계속 병력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며칠 동안 몇몇 동맹국들이 현재 또는 향후 배치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나토의 동유럽 지역 전력 증강과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일부 직원 및 가족 철수 결정 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비필수 직원과 외교관 가족들의 본국 철수를 결정한 데 대해 서방의 정보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거짓 정보들을 흘리면서 정보전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다면서 얼마 전 러시아가 자국 외교관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발코니 일부가 부서지면서 붕괴 직전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30여 명이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가 기울어져 어른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발코니가 떨어져 나가면서 창틀이 뒤틀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요. 관할구청은 붕괴 위험 때문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급히 대피시켰습니다. 발코니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5시 반쯤. 집주인이 신고한 뒤 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건물 거주자신데 쿵소리 같은 소리가 2번이 들리고 그 베란다가 좀 무너지는 걸 느껴서 건물 내부하고 건물 주변 옆에 동 그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1차 대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사고 건물 주민 10여 명과 옆 건물 주민 20여 명이 임시거처로 옮겨졌고 동네 주민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베란다가 조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리창이 다 깨진 상황이었고 밑에 이제 벽들도 많이 이제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창문이 깨질까봐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노후화로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관할구청은 건축물의 불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날이 밝는 대로 발코니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발코니는 복구를 하거나 재사용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철거되는 게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 건물에 추가적인 균열이나 붕괴 위험은 없는지 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가 주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맞춰 학교 건물을 다시 짓기로 해 학생들이 모두 강제로 전학을 가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 측은 조금이라도 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기반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반포중학교에 입학한 최준서 군은 코로나19로 2학기가 되어서야 처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겨우 친해졌는데 올해 모두 강제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선생님, 그다음에 그 주변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강제 전학을 가게 되면 저희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강제 전학의 발단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쯤 재건축 조합 측이 기부 체납 형식으로 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학교 건물까지 지어주기로 해 학교 측도 동의했는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조합 측이 돌연 내년 초까지 학교를 비워달라고 한 겁니다. 조합원이 손해가 막대합니다. 서울 시내 전세가 비싸가지고. 우리는 같이 빨리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학교 정치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2학년 아이들은 올해 3학년이 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다닐 수 있지만 1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 관할교육지원청은 학교 때문에 전체 공사 일정이 미뤄질까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육체납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그 정사기체는 거기 일정에서 우리도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한 상황을 겪었는데 또 강제 전학이라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도 호소합니다. 다시 또 어디론가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또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선생님이 또 어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사춘기라서 아이들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학부모들은 97%가 아이들이 모두 졸업한 뒤 휴교하기를 원한다는 설문조사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고 저희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곳도 교육청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조합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한 상황. 이런 사이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저희를 입학하게 했으면 졸업도 어른들이 책임지고 저희를 3학년까지 꼭 졸업시켜 주셨으면. YTN 박기환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극전사들의 준비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인권, 보안 문제 등이 겹치면서 대회 열기는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 동안 펼쳐지는 눈과 얼음의 축제. 우리 선수단 목표는 금메달 1~2개, 종합순위 15위로 평창 때 금메달 5개에 비하면 한참 낮아졌습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최민정 정도가 보증수표로 꼽힙니다. 올림픽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이는 게 스스로한테 항상 목표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평창 때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이상후, 여자 컬링 팀킴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선수들은 막바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가 무색할 만큼 역대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확진자가 점점 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보안 불안과 해킹 문제 탓에 영국 등은 선수단에 임시 휴대전화를 지급합니다. 중국의 인권 논란에 미국과 캐나다 등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올림픽 후원 기업들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3분의 2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장 밖 논란과 이슈 속에서 베이징 설원과 빙판에서 뭉클한 감동의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을지 반전이 절실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KBS가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으로 불거진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자 재차 사과하며 동물 안전과 관련한 제작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고를 생명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작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현재 드라마 촬영을 멈추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방송 재개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강의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에 총기를 난사했다는 겁니다. 희생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총기를 난사한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8살의 생물학 전공 학생으로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그리고 배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 내륙 곳곳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 사이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비나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1에서 3c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cm의 눈이 내리거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 경북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대전은 3.7도, 부산은 5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 대전은 6도, 대구는 7도, 부산은 10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9,000명 안팎까지 급증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검사 양성률도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7,437명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같은 시간 집계치인 3,300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15일의 7,848명인데 41일 만에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9,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통상 주 초반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도 줄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주말 효과도 사라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발생 시에는 방역, 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는 검사 양성률도 3%를 기록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중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세워진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 전파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근을 하게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좀 필수한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맞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다음 달 초중순에 2만 명대로 증가하고 특별한 방역 조치가 없으면 확진자가 앞으로 10만 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잇따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가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대응 진단체계 전환은 내일 4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전국에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에서는 내일부터 밀접 접촉자나 60대 이상,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우세화와 함께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접종력 여부, 증상 유무를 고려해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변경해 내일부터 전국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일 격리하며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등은 10일 격리합니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2차 접종 뒤 90일 이내인 경우 또는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득이 고향을 가야 한다면 3차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고 오미크론의 급속한 증가를 막아야만 우리는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이 연휴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주십시오. 셋째, 기선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십시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2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69만 44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2%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입니다. 지난 14일 80만 6,80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았으면 영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병원 방문 중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신 2회 접종자는 입국하고선 2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사업가와 여행객들에게 열린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공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폐지가 검토되는 등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선 현지 시간 24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16살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고강도 대응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최근에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Se fâche, s'énerve, mais en fin de compte, nous ne sommes pas des scientifiques. Nous essayons de nous protéger. Nous essayons de protéger aussi les autres. C'est ça qui est important. 독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840.3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그린패스라 불리는 방역패스 제도 폐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증명서보다는 항원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 여부를 공공장소 출입 허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급반등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했는데 유럽의 주요 증시도 3에서 4%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반전이 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9% 오른 34,364.50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 이상 1,000포인트 넘게 급락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오른 4,41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 오른 13,855.13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 전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들어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급반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 하락한 15,011.13으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3.97%,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2.63%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전 세계 주요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미국의 조기 긴축 전망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곳 시각으로 내일인 25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엽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고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고자 긴축 시계가 빨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도 공개적으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더 올리는 것을 넘어서 금리를 얼마나 빨리 시작해 올해 몇 차례나 올릴지, 더 나아가 양적 긴축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불안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외교적 해결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유가가 불안감을 보이고 상승하는 것도 증시를 얼어붙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돈줄 조이기 우려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1일 종가보다 1.49% 하락한 2,79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800선 아래로 내려선 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400억 원, 1,4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5,9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정책을 시작할 거란 우려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의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영업일 기준으로 보름 연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관리 직원의 횡령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연기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거래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제할 예정입니다.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감세 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에 있는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각각 85곳씩 요금을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 24.7%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최고 6만 원 남짓 비쌌습니다. 또 대중골프장의 최고 요금은 평일과 주말에 각각 25만 원과 29만 원으로 회원제와 별로 차이가 없었고 최저 요금보다 평일엔 4.2배, 주말엔 3.2배 비쌌습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진전이 없어서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4시간 구조 작업과 아파트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붕괴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 틈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역부족인 작업에는 작은 굴삭기도 동원됐습니다. 붕괴 사고 2주째, 건물 상층부에 대한 본격적인 정밀 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잔재물 제거, 해체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다른 이제 연관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24시간 밤낮 없는 수색 구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실종된 작업자를 찾는 게 한시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국제 구조 경험까지 있는 베테랑 구조대원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도시탐색 구조대원 17명을 7시 10분에 투입해서 사전 조사를 마쳤고요. 향후 작전 계획을 수립할 상황입니다.
최근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역수습본부와 함께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을 총괄하게 됩니다.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색 구조는 첩첩산중입니다. 건물 25층에서 28층 사이에 켜켜이 쌓인 잔재물만 30톤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고로 건물 내부가 텅 비어버린 채 외벽만 간신히 남은 곳도 있어서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작업자 5명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실종자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외벽이 갈라져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외벽이 기울어 붕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과 금천구청은 3층 베란다의 금이가 15도 정도 기운 상태로 현재 안전조치 중이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일부가 기울어지면서 붕괴 우려로 해당 건물 주민 12명과 옆 건물 주민 21명 등 모두 3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청은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대피한 주민들의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철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5시 25분쯤 조립공정 과정에서 50대 A씨가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 도중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A씨가 크레인으로 철판을 싣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20여 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모레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준비할 여력은 부족한데 애매한 법조항이 많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김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스테인레스강 육각볼트를 개발한 정부 선정 뿌리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1987년 설립돼서 직원 90여 명이 자동차와 중장비에 사용되는 볼트 등을 생산해서 국내의 기업에 납품 중이며 지난해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안정화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1월 27일부터 해야 된다고 날짜만 정해놓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게 너무 많고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하다며 한 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쉽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이런 굉장히 두렵고 무섭거든요.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힘내라고 하고 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것이 힘을 내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살려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수차 나왔지만 이 법령이 너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기준인지를 잘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하청 업체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생기더라도 피해가지 않는 뭔가가 보상 대책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사고는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법 해설서를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또 최대 확진자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었기 때문에 신문들도 주요하게 일면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예. 경향신문은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를 보면 24일 오후 10시 기준 8,200명을 돌파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앞선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예. 작년 12월 15일 7,848명이 최고치였는데 예. 지금 이미 8,000명대에 올라섰으니까요. 예, 저희는 지금 밤 9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10시 기준으로 통계를 다시 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됐다, 우세종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폭증 전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곳을 포함해서 다수의 신문들이 역대 최다로 예상되는 확진자 수를 전하면서 네. 이와 함께 대응 체계 변화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 예. 정부 대응이 조금 늦거나 또 빈틈이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오늘 뭐 또 정부 대응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800선 아래로 내려갔죠. 이게 1년 정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셈이 됐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요, 특히나 해외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에 돌아가는 상황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중앙일보에 실린 그래프 2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픽이 출렁이는 코스피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 7월 6일에 3,300선까지 올라서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줄곧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보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근의 하락폭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나스닥 시장의 변화, 또 FOMC의 변화, 긴축 움직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중앙일보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삼중 악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치권 뉴스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측근 7명이 이제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쇄신 바람이 다시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을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여기에 가장 첫 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이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작년 4.7 서울시장 보선 참패 때보다 서울 민심이 더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이 보고서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울시당 보고서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이 꼽은 주요 대선 3대 의제가 부동산, 경제,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2030 세대, 특히나 그중에서도 남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필패 구도다라는 내용도 있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뭐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한다던가 말씀해 주신 이른바 7인회 측근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런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 그 근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삼김이라는 표현이 신문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이름을 나타낸 건데 공교롭게도 모두 김 씨다 보니까 지지율 상위 3명의 대선 후보 배우자 삼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보면요, 이 김혜경 씨를 광폭 내조, 그리고 김건희 씨를 그림자 유세, 김미경 씨를 가족 동반이라고 하면서 특징을 압축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설 명절 이후에 활동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 명절 지나면 아마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으니까 그때부터 좀 나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먼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요. 7시간 통화 논란이 가라앉을 즈음 공식 사과를 먼저 한 후에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활동은 윤석열 후보와 별개로 사회 취약계층을 만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는 이미 작년부터 후보와 별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내조 유세를 통해서 선점 효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딸 안설희 씨가 격리를 마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 함께 셋이서 유세 예.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를 통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차별화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평을 하나 볼 텐데 어떤 만평입니까? 네, 한국일보에 실린 만평이고요. 이거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만평에는 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예. 세 가족이고요. 세 사람이고 대선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뉴스를 보고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가족이 앉은 자리에는 사과가 이미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네. 추가로 TV에서 사과가 더 튀어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좀 불편한 표정으로 고마해라 이렇게 말을 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게 혹시 좀 떠오르시나요?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 사과 많이 하니까요. 그걸 표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과의 색도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기도 했고요. 새 신과 변화, 새 정치를 약속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좀 잇따른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어제 또 다른 후보의 사과가 또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누굽니까? 허경영 후보의 사과가 아, 있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못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투표 동료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 이런 비판 최근에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만평이 뭐 사과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이틀 뒤에 시행이 되는데 또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 자꾸 이런 그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또라는 말을 하게 돼서 좀 유감이고 가슴이 아픈데요. 예. 법 시행을 사흘 앞둔 어제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에 공장 설비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철제물이 갑자기 회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고요. 예. 이 사고에 대해서 노조 측은 해당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 안전 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고 했고요.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돼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신문은 현대중공업이 작년에도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적었고요. 예.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뭐 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그런 취지는 이미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딱 열흘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개막을 해서 이제 딱 열흘 남게 된 건데요. 동아일보 일면을 보시게 되면 사진 하나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베이징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올림픽 참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면 관계자들이 방역복을 철저히 입은 모습이 나와 있고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가림막도 예. 해둔 모습입니다. 정말 뭐 철저하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 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폐쇄 루프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폐쇄 루프 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입국한 2,500여 명 가운데 72명의 확진자가 지금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 33명이 폐쇄 루프 내에서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좀 우려를 낳는 부분인데 열흘 동안 추가로 어떤 소식 전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막 전까지는 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좀 줄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비닐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기숙사 건물에 있던
종업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폐비닐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 10시 40분쯤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목조로 된 휴양림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방문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체험장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진화돼 소방주산 5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저녁 7시쯤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과 2층에는 음식점과 태권도장이 입주해 있고 불이 난 3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람 없어가지고. 경찰과 소방은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실리콘 파우더 제조 공장에서 어제 오후에 난 불이 1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실리콘 재료에 불이 붙어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해 진화를 벌였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그제 오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사고 복구를 위해 절단기로 철거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인화물질로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2시간 동안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병력 증강에 맞서 동유럽 지역의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의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덴마크는 구축함 한 대를 발트에 보내고 F-16 전투기들을 리투아니아에 보낼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군함을 지원하고 불가리아에 전투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루마니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모든 동맹국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동부전선 강화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침공 위협이 가시화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Intelligence is pretty gloomy on this point. There is certainly a large, very large array of Russian forces, and we hav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과 발트의 나토 회원국에 전함 항공기와 함께 병력 수천 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서부에 주둔한 군사력을 동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re united. We are showing an unprecedented unity about the situation in Ukraine, with a strong coordination with the US. 러시아는 나토의 방위력 증강이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러시아 군이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등 러시아 요구와 관련해 극적으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군 8,500명을 동유럽에 배치하기 위한 상향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병력을 배치할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함에 따라 23일부로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자발적 출국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란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즉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BBC는 영국 외교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위협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약 절반이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열어두고 필수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비필수 인력을 철수하고 대사관은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는 현재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교관들의 가족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등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소식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테레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루블화는 전날 종가보다 달러 대비 1.9루블 오른 달러당 79.3루블에 거래됐습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79루블 선을 넘은 건 지난 2020년 11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도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9루블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다만 새벽 한때 서울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렸고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진눈깨비가 흩날리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와 충북, 경북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 대전 3.7도, 대구 1.3도, 부산은 5도로 예년보다 3에서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감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